안녕하세요. 조준아라입니다. 오늘 이곳 북미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 제아크 커크온이 사직서를 냈죠. 사직서를 뜬금없이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었죠. 테슬라가 마진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일론 머스크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혹은 이 제아크 커크온이 정말로 테슬라 업무량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냐. 정말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제크 커크원 같은 경우는 링크인을 통해서 테슬라와 정말 행복한 좋은 13년을 보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전 직원한테 감사하다라고 떠났어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4% 가까이 하락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 주식 마켓이 끝나기 전에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가. 그 이유는 2019년에 최고 재무 책임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디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사직을 할 당시에도 테슬라 주식이 약 4.5%가 하락이 되었어요. 2019년 테슬라 최고 재무 책임자가 떠났을 때도 미디어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어요. 이 포브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테슬라 재무 책임자가 떠나서 정말로 이 테슬라 주식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힘들게 직면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은 언급이 있었죠.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을 지켜보면 테슬라는 회사면이나 이 주식 가격면에서나 엄청난 성장을 해왔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고 회계 책임자를 미리 선임을 해서 오늘 이 잭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시는 이 테슬라의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가 테슬라의 성장을 더 끌게 될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이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가 실제로 싸우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 싸움을 X, 그러니까 전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말만 있었던 이 싸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이게 전쟁이랑 이게 남자한테 있어서 약간 전쟁 같은 거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MRI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를 받는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 마크와 언제 싸울지 결정이 난다라고 언급했어요. 이 마크 같은 경우는 내가 8월 26일 날 일론 머스크한테 싸우자고 했는데 나는 대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부추겼죠. 그래서 일론 같은 경우가 오늘 자기가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뒤에 날짜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자기는 트레이닝을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령 같은 걸 들고 회사를 가서 나는 계속해서 틈만 날 때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금 X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 마크가 어떻게 또 반격을 했냐면 야, 너는 X가 정말 믿을 만한 플랫폼이냐? 서버가 다운되지 않겠냐라고 놀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셋 다 문제가 있잖아. 너는 그 세 개를 말하는 거겠지?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X, 전 트위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둘의 싸움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트레이닝을 받았죠. 마크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설마 진짜 싸우겠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싸움 날짜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한켠에서는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이 싸워서 얻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너 만약에 지금 허리도 안 좋고 목 디스크도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너가 크게 다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 누구도 평생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싸움이 정말로 심각한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친선 싸움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어쩌면 정말로 심각한 주먹이 오고 가는 그러한 케이지 파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의
이 링 안에서 정말 전투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X 같은 면에서는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 서버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이번에 이 페이팔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올해 들어서 정말 크립토에 있어서 가장 큰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SEC, 코인베이스, 또 바이낸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 페이팔 정말 큰 회사가 자기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했다. 지금 제가 제시할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S4 리더에서 가져왔고요. 우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베이와 연결이 되어 있죠. 페이팔이 방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이베이의 70%가 이 페이팔로 통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이베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그리고 유산 현금 등가물로 100% 지원이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왜 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이 그래프 긴 선 보이시죠? 이게 어카운트, 그러니까 계좌에 가지고 있는 양인데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2020년 들어서 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간 190억 건의 거래가 걸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4억 2,600만에 활성된 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이 둔화되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리려면은 뭔가 이 촉매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죠. 그리고 또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 지불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수수료 같은 거. 거래 관련 비용은 최근 분기에 페이팔에서 27억 달러를 지출을 했어요. 지불 사기는 향후 5년 동안 343빌리언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위조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페이팔 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태클을 다시 걸지, 아니면 이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놔두게 가만히 놔두는지 정말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팔이 시작을 함으로써 다른 많은 회사들도 이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크립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렇게 간편하게 전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